안녕하세요. 자, 171페이지 지난 시간에도 나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나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한이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한은 그냥 부처님 제자 중에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는 번뇌를 다해서 다시 윤회하지 않는 사람. 인도 사람들은 그 윤회라는 거를 아주 절실하게 믿어요. 동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믿고, 그러니까는 당신이 윤회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주의적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는 동아시아가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론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현실의 비중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거예요. 과거에 어땠어요. 그건 됐고 입 닥치고 현재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죽은 뒤의 투자보다는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있는 거고, 얼마 전에 그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이, 저도 약간 놀라웠는데 정신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훨씬 더 물질적이었고 돈 중심적이었지. 전 세계적인 통계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람 있는 일보다는 돈 되는 일에.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정신적이라는 생각은 저도 했었는데 돈 되는 일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봐왔던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 잘하면 다 의대 아니면 뭐 법대, 지금은 의대 편향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는 아무개집 애가 공부를 잘한다더라. 그러면 의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거의 결정이 돼 있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이상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 다른 거를 뭘 하려고 한다? 이러면 굳이 그걸 왜 하려고 하지? 부모가 그렇게. 부모가. 그래서 가치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거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소방관에 대한 존경이 상당하던데? 그 통계 혹시 보셨어요? 우리는 소방관이 고마운 건 알겠는데 네가 할래? 이러면 굳이 뭐 이런 느낌? 왜냐하면 고생된다라고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맙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위험한 데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관이 진짜 별 특이한 것까지 전화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불난데 위급한데 이런 데만 부를 것 같은데, 뭐 지지 문 잘못 잠가가지고 문 못 닫는 것도 열어달라고, 어디 무슨 뭐 고양이가 껴가지고 뭐 했다고 그걸 빼달라고. 사실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나 우리가 도저히 이건 너무 어렵고 위험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를 요청을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 일을 다. 소방관이 게다가 무슨 뭐 맥가이버도 아니고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진짜 위험할 때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앰뷸런스도 뭐 바쁘다고 이상하게 타고 갔다가 걸리면 욕 태바가지로 먹는 게,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거나 내 행동이, 나의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행동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못 이렇게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이 누가 그거 한번 개인 SNS에 올렸다가 난리 났었지. 자기가 약간 이렇게 빨리 가려고 구급차 타고 갔다가 난리 났었지. 욕 태바가지로 먹지. 근데 올리는 것도 내가 조금
지정신인가 싶기는 한데, 아니, 그렇게 너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걸 굳이 왜 지가 올려서 지발등을 찍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게 정당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이지만,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이 뜻이거든. 아니에요? 그런 의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지가 있어요.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야, 그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소방관에 대한 존경심이 나온다는 걸 보고, 저는 야,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정신적 가치로서는 오히려 못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되나 안 되나 다 거의 뭐 좀 공부 잘한다 이러면 직종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인가도 사실은 좀 봐야 되거든.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그것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느냐? 사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는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전에 그거 얘기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하고는 굉장히 조금 잘 지내셨던 분인데, 그리고 제가 우리 선배 중에서는, 우리 선배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런 분들은 공부하는 분들인데 참 뭔가 역할을 했었으면 했는데 하시는 분이 그 김성철 선생님, 경주 동대에 계셨던 김성철 선생님인데, 그분이 서울대 치대인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 하다가 이게 아닌갑다 뭐 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서 나중에 불교학과 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교수 월급이 어느 정도 돼도 치과 의사만 못해요. 그렇게 해서 괜찮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당신은 이게 훨씬 행복하다. 그리고 경주에 임용이 되는 바람에 집에서도 떠나 있어요. 그걸 원하고 불교 공부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잠깐 들기는 했는데, 차마 그 얘기는 내가 못했는데 이게 탈출구였나? 근데 당신은 그 좁은 데에 갇혀서 그 남의 치아를 갈 때, 그게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소리지만 그거를 가는 사람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라니까. 우리는 잠깐이잖아. 잠깐도 짜증 나는데 하루 종일 갈아봐. 자기 미치는 줄 알았대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돈은 되는데 발전력이 없잖아.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하려다가 말았다고 전에 얘기 안 해드렸나? 그렇게 좋으면 보살님도 해방시켜 드리시죠. 그 얘기 하려다가 내가 참았지. 부부가 치과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이 좋으면 당신 보살님도 해방을 시켜줘!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참 선배라서 그렇게 해서 정년퇴직 하시고 뭐 저랑 또 뭘 좀 제가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 체력이 안 돼요. 뭐 계속 이러다가 좀 돌아가셨어요.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미천 목정배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 우리 김성철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두 분은 사실 더 사셨으면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묘한 게, 역할을 할 사람들은 일찍 가고 굳이 이게 굳이들은 되게 또 오래 가요. 오래 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패권적입니다. 패권적이에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우리 선생님이 그 말씀 하셨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부 때
이제 저한테 동양 철학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정호 정의가 형제인데 정호가 명도라고, 호가 명도예요. 그분이 이제 심학의 신유교 중에서 심학의 시조고 정의가 이천이라고, 그게 이제 이학,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정의에서 시작되는 거야. 정의, 그 다음에 나중에 주희, 이렇게 해서 정의천, 주희, 그래서 정주학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정호 선생은 인품을 논할 때 언제나 뭐 어떻게 논하냐면 광풍제월 같다. 비가 개이고 난 뒤에 비가 싹 오다가 비가 개이고 나서 보름달이 싹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품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도 너그러워. 굉장히. 철학도 부드러워.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선생은 같은 배에서 나오고 같은 아버지인데도 저렇게 차이가 있나 싶어. 깐깐하고 꼬장꼬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초벽 고봉과 같다. 마치 절벽이 발 디딜 데 없는 절벽과 같다. 사람 성품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깐깐하지. 아주 그냥 말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누가 나한테도 그러던데. 누가 말 붙이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 정의 선생하고 그렇게 성향이 달라. 한 사람은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저도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도 좋은데 따뜻한 사람. 근데 정호 선생은 능력도 있고 사람이 따뜻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능력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대할 때 나는 한 번 해도 되는데 저 사람은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두 번 가르쳐 주다가 점점 자기가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렇게 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왜 쟤는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인 정의가 정호를 한 번도 맘먹으려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진짜 능력자야. 그런데 형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후손도 계속 끊어져요. 그런데 이천 선생 문화에서는 그 사람도 살기도 오래도 살고 자기도 오래 살고 그 후손도 계속 번성해. 그래서 예전에는 형 자식이 끊기면 동생한테서 이렇게 땡겨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안을 이어도 끊어지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왜? 덕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지가 약해서 이게 좀 오래 못 가는 경우들이 있대. 오래 못 가는 경우들이. 그리고 독한 놈이 오래 간대.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 어른들 말씀에도 그거 있잖아.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비슷하거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진 않은데, 특히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람의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정신적이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동아시아가 계속 정신적이라고 배웠어. 유불도 삼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뭐 정신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심오하다는 운동, 그게 통계 자료는 아니었죠. 우리가 물질적이고 걔네가 정신적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이런 가치들을 걔네가 더 중시하죠. 그리고 우리는 일단 앞만 보고 질주하고 돈 버는 쪽에 그렇게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 야,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효같이 뭐 대단한 사람이 없다. 뭐 어쩌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원효가 그렇게 대단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겠죠? 근데 왜 세계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을까요?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 그게 번역이 잘못되고 뭐 뜻이 잘 안 통해서 그렇대. 한자로 해놔가지고. 진짜? 진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칸트를 단 한 번도 독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해 준 적이 없을 거다. 그런데 전 세계에 거의 모두가 깔렸고 그들이 그들의 나라 언어로 번역해 가서 그들끼리 읽고 있다.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원효하고 칸트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원효는 굉장히 심오한 것처럼 무슨 뭐 보살지에 올라탁하고 야 그럼 뭐 칸트는 부처님이냐?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동아시아가 심오하다고 자꾸 남 안 보는 거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학사나 종교사 책을 펴보면 누가 위대한지 알고 싶으면 페이지 수만 세면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 그게 전 세계적인 평가다. 전 세계적인 평가다. 한국 문학 뭐 대단하다 어쩌다. 야,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 전집에 한국 문학이 한 권이라도 들어가냐? 그 생각을 해보면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세계 문학 전집을 읽을 때 제가 그런 거를 그냥 저는 그 생각이 어렸을 때도 있었어. 남들하고 얘기할 때 기본은 해야 된다. 그래서 관심이 있든 없든 종류대로 다 이렇게 읽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잡음 넣지 마. 그래서 편집하는 사람이 짜증이 난대. 보살님 때문에 짜증나 죽겠대. 그게 딱 짜증날 정도로만 들어간다니까 소리가. 제대로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안 좋아져.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 세계 문학 전집 50권, 제가 읽은 건 50권짜리였는데 50권짜리에는 한국 문학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단 한 편도 없었고 인도에는 파탄잘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일본에는 설국 누구야? 가와사 누구지? 이 혀가 안 돌아가는데? 왜 이게 이름이 빙빙 돌면서 안 떠오르지? 야스나리인데, 그죠? 가와바다 야스나리. 가와바다 야스나리. 늙어서 그래요, 이거는. 그거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한 편도 없었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지가 들어갔었어요. 펄벅의 대지. 근데 펄벅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고,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냥 거지 같았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한국 것과 관련해서는 그게 15권인가 20권짜리 한국 문학 전집을 또 따로 읽었어야 돼. 이게 또 있어. 이쪽 꽤 한 세트가 또 있어.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있으면 굳이 한국 문학 전집을 안 읽어도 되잖아. 걔네는 안 넣어도 되잖아. 그냥 세계 문학 전집에 있는 것만 갖고도 당위가 되잖아. 세계 철학사 책에 보면 원효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세계사적인 위치입니다. 정확하게. 다른 사람은 다 바보고 한국 사람만, 한국 불교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인만 똑똑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거지같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맥심을 먹을 때 커피 믹스를 먹을 때 세계인들은 바보를 해서 아무도 안 먹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때문에 대만에 갔는데, 야, 그 진짜 나 재밌는 경험을 했네. 대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커피 믹스를 진짜 2봉지를 갖고 왔어. 이만큼을. 그 주방 그 흰 봉투에다가 따로 넣어가지고. 그래서 야, 잘 됐다. 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걸 주면 한 이틀쯤 지난 뒤에 저걸 주면 눈이 돌아서 되게 좋아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어. 안 먹던데? 사람들 안 먹던데? 벌써 바뀐 거죠. 벌써 안 먹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를 가이드가 팔았었어. 패키지나 이런 데 가면 커피 믹스를 가이드가 팔았었어. 근데 지금은 야, 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한 9명 있으면 한두 명 먹을까 말까요. 안 먹어. 전 세계적으로 커피 믹스가 야, 우리가 제일 맛있는 커피를 먹는데 라고 사기를 치던 때가 있었잖아요. 왜 안 팔렸는지 알겠지. 지금 불과 한 10여 년? 그 뒤로 한 10여 년 흘렀나? 우리도 안 먹잖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맥심 매출 상당히 줄었겠다. 다른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아니,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커피 믹스라고 하는 게 시장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지금 이런 정도면 애들은 더 안 먹지 싶은데 어른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야, 우리는 예전에 그거 털어서 먹고 물도 마시고 했었는데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를 국뽕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있는 대로만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 한국 거를 폄하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세계적인 좌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다니까. 네. 삼성도 내가 예전에도 계속 삼성이 저렇게 하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느냐. 네가 삼성이 지금 반도체 4등까지 떨어졌어요. 예전에 1등이었습니다. 4등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제일 잘하는 건 뭡니까? 라고 뽑았을 때 유일하게 반도체였었거든요. 아니 광고가 나올 때도 그랬었어요. 그 어느 광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 세계 1위라고 했을 때 없어. 우리 게 뭐 아무것도 없어. 자동차도 잘하는데 1위는 아니죠. 1위는 아니죠. 그렇다고 휴대폰이 잘하죠. 1위는 아니죠. 지금 애플하고는 더 많이 벌어져요. 몇 분의 1로 지금 떨어졌어요. 가전제품 그거 1위다.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그거 1위 해서 좋겠다. 그건 1위 해도 거의 뭐 너나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의 1위예요. 그래서 그건 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거는 돈이 안 돼.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포기한 거야. 그냥 대량으로 찍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양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1위는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1위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으면 LG가 삼성급 됐겠죠. LG가 삼성급이죠. 근데 LG하고 삼성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있는 대로 사실은 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비판을 하자는 건 그게 아니고 있는 좌표를 제대로 봐야 발전해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윤회론을 믿느냐라고 하면 한국 불교에서 윤회론을 믿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윤회는 인도 문화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도노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윤회는 선택사양이에요. 도노라고 하는 건 지금 깨닫는 거예요. 윤회를 100% 믿으면 굳이 도노일 필요가 없어요. 왜? 다음 생에 하면 되니까. 이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생사관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지금이고 지금 노력한 것을 다음에 있다면 연장돼 가는 거고 연장이 되면 그게 윤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윤회. 그러니까 오늘의 연장선상으로서 내일이 존재하듯이 그렇게 그리고 지금 잘 살면 내일도 잘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건 좀 덜 떨어진 거죠.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식도 해요. 그래서 인도는 윤회론이 필수고 우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의 윤회론적 가치적으로 문화권에서 영향을 가지는 거는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는 제사하고 효예요. 제사하고 효. 효가 없는 데도 있습니까? 효는 다 있지만 동아시아처럼 이렇게 효를 강조하는 문화는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제사도 동아시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 대한 제사, 뭐 기독교도 제사는 있죠. 뭐 번제도 있고 있는데 그런 제사 말고 매니즘이라고 하는 거 동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효도 느슨해지고 제사도 느슨해지죠. 그런 생각이 안 드셔요? 이거 묶여 있는 패키지 상품이에요. 이게 패키지 상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 진짜. 최근에 제가 상주들이 장례식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고 뭐 다리 꼬고 있고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 한마디 했다가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거든. 나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싶었는데 반대 논리는 그거야. 반대 논리는 뭐냐면 상주도 이미 나이가 있는데 그게 쉽냐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버님이 지금 거기에 누워 계시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지하에 계시는데 그거 좀 편하게 있으면 안 되냐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봐라. 아버지도 자식이 편하기를 원했겠지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편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자식이 반발할 수는 없잖아. 야 편하게 해. 그러면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그래 같이 맘먹자. 야자 타임 콜 이렇게 하지는 않아.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거는 그런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원래는 양반다리도 아니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함부로 양반다리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봉양을 잘 못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모를 어떻게 보면 잘못 모셔서 돌아가시게 한 죽인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옷 입은 게 상복이 죄수복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싸고 거친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죄인이라고. 근데 죄인이 내가 힘드니까 조금 편하게 있을게요. 그게 죄인의 기본 자세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의자에 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이제 절 안으로도 의자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누군가 앉아 있으면 문상 온 사람이 절하기가 되게 애매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야 되고 상당히 서로 위치 잡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자에 앉을 거면 전체가 다 절을 안 해야 돼. 막말로 얘기해서 입식으로 싹 바꿔야 돼. 서로 맞절하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고 맞절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는 앉고 누구는 바닥에 앉아버리면 그게 위계 차이라는 게 있어요. 위계 차이라는 게.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서서 법을 설하지 마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부모 앞에서 못 누워 있는 게 앉아 있는 부모 앞에서 못 누워 있는 이유는 아프거나 이런 특수 상황이 아니면 그게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앉아 있는 거는 옛날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기준이냐?
여러분 어렸을 때 그냥 다 봤던 기준들이에요. 봤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서로 다 축약돼서 지금 3일장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뭐 요즘은 울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굉장히 적고, 그런데 이제 의자까지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다리를 꼬고 앉아요. 다리 꼬는 거하고 의자에 앉는 거하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는 거 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제사상에서 어른들이 안경을 벗었던 일. 아니면 어디 뭐 멀리 갔다 와서, 그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집안 어른한테, 할아버지면 할아버지한테 절을 해. 잘 다녀왔다고. 그때 안경 쓴 사람은 안경을 벗고 들어갑니다. 저는 어려서 그걸 봤거든요. 왜? 안경 쓴다는 자체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내다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문화가 있는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 그러니까 선글라스도 뭐냐면, 그나마 안경은 네가 지금 불편한 거기 때문에 써도 돼. 하지만 선글라스고 지가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 가려진 데서 드러난 사람을 보는 거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볼 때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는 어른일수록 뒤에 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불교에서도 부처님하고 제일 가깝게 서는 사람이 행자예요. 그 다음에 삼위삼인이, 비구, 비구니, 그 다음에 국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직급이 있을수록 뒤쪽에 서요. 뒷꼭지를 보고 서는 사람이 리더라니까.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웅전이나 이런 것들이 맨 뒤쪽에 위치해요. 건물에서 맨 뒤쪽에. 다 같은 룰입니다. 이게 동일 룰입니다. 그래서 나는 볼 수 있고 상대는 볼 수 없는 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화는 조금 남아있어. 그래서 색깔 든 선글라스를 끼고 어른을 뵐 때는 벗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지 않아?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글라스는 아닌데 우리 같이 그냥 눈이 나빠서 끼는데 또 눈이 시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게 색이 변하는 안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 밑에 가면 이렇게 까매졌다가 좀 이렇게 하얘졌다가 이런 안경이 있어. 그래서 그거 끼면 이제 욕을 먹게 되니까 뭐라고 그러면, 이거 선글라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동일 룰이에요. 동일 룰. 그래서 의자에 앉는다는 문화가 생각보다 달라요. 조선시대 같으면 의자에 신하는 무조건 쓰든지 바닥에 앉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의자는 의자 아니더라도 이렇게 평상같이 앉는 용상은 임금을 앉는 거고, 이건 쓰는 겁니다. 신하가 의자에 앉을 수 있잖아요. 누가 있을까? 최고의 영예를 얻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로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존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자를 줘. 그거는 명예직입니다. 명예직. 그리고 그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에요. 은퇴하지 않고 현역에서 그걸 받은 젊은이가 한 명 있었죠. 홍구격입니다. 홍구격.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걸 딱 주는 순간 너는 은퇴하라는 뜻이에요. 너 은퇴! 이렇게 궤장을 내렸다 그러면 은퇴입니다. 궤장 내렸다 은퇴입니다. 지팡이, 뭐 임금님 앞에서 지팡이를 짚어요.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조 때 그 얘기 있어. 정조 안경 쓰다가 결국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도 안경이 있어요. 정조도 안경을 썼었고. 그래서 이 안경 쓰다가 그런 거 진짜 재밌다. 보고 있으면 안경은 아랫사람은 쓰면 안 돼. 그래서 제상에도 다 벗었던 거예요. 제상에도 벗었던 거야. 그런데 임금 앞에서 안경을 쓴 거죠.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눈이 나빠서 쓰는 사람들은 안경하고 거의 일체가 돼가지고 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돋보기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벗었다 썼다 하는 사람들이 안경을 썼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쓴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잘 때도 안 벗는 경우도 있고 세수할 때 안경 위로 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 씻다가 그런 경우들도 있어.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임금 앞에 쓰고 나온 거지. 그랬더니 한번 경고를 했어. 그러면 안 돼. 정조도 안경 썼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게 왕의 장인인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 영감님이 까먹고 또 쓰고 간 거야. 그랬더니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친해도 임금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쓰고 나가면 죽을까 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안경도 그런 거고 이게 다 동일 룰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상에 앉을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는 앉고 누구는 서야 되거나 누구는 바닥에 앉으면 야 문상원 사람은 바닥에 앉고 상주는 지금 상주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모필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죄인 같은 식으로 있는데 그 사람은 앉아 있고 문상 간 사람은 바닥에 앉아야 돼. 이런 거지 같은 경우 이거는 만예가 아니에요. 상무례가 아니에요. 이 접점들을 어떻게 조율할 건데? 라는 게 논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꼰대라서 그래 라고 하는데 야 진짜 내가 꼰대라서 그런 건가? 이걸 전부 조율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에 법당에도 의자를 놓을 수 있느냐 또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맨 뒤쪽에 일부를 저 같은 경우는 뒤쪽이나 안 그러면 한쪽 블럭을 나눠서 그쪽은 전부 의자, 한쪽은 전부 앉는 걸로. 차라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나누든지 앞뒤로 구분을 나누든지 좌우로 나누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섞어서 누구는 앉고 누구는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의자를 앉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닥을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슬리퍼를 신기 시작해. 슬리퍼를 신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바닥에 못 앉아. 아니 진짜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조율하면 하나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법이라는 게 사실은 다 짜맞춰 있어요. 짜맞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구조들은 아닙니다. 논리 구조가 쉽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우리 편하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문화라고 하는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초상이 필요가 없지. 3일을 뭐하러 해. 그냥 돌아가셨으면 어차피 임종이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면 그냥 화장해서 끝내버리면 당일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추모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누군가는 기준을 좀 정해줘야 돼.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편하기는 쉽고 정성스럽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며칠을 당신도 아프지. 70인데 안 아프겠어? 상주도 70인데. 근데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년상은 기니까 1년상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년상만 끝내고도 너는 고기 반찬을 먹고 비단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고기 반찬을 먹으면 배부르냐? 그랬더니 예 이렇게 대답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가고 나서 더럽게 씹죠. 저 새끼는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그렇게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아직 슬픔을 털쳐내지 못해서인데. 그러니까 공자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3일 동안 의자에 앉는 게 편하냐? 너는 그게 진짜 편하냐? 사람이 편하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몸이 편한 게 있고 마음이 편한 게 있어. 마음이 편한 게 있어. 몸으로는 그게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힘들면 안 앉는 게 더 편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자식으로 비판하면 네가 그렇게 며칠도 못 견뎌서 앉아서 편하다고 하면 너는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 말밖에 안 돼요. 물론 몸이 힘들어. 왜? 나도 70이니까. 야, 맨바닥에 내가 양반다리.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차라리 뒤에 가서 누워 있든지 다른 방 쪽에 가서 공간이 분리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안 해요. 상주도 잘 수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진 않잖아. 그런데 같은 공간 안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그건 손님에 대한 접대 예의도 아니고 부모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예요. 물론 나는 그게 더 편해.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건 뭐 당신 부모 자식 간의 일이니까. 근데 정상적이라면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 몸이 편하다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 거의 지정신 아닐 것 같은데.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거기에 준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야, 내가 저렇게까지 꼰대구나.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것도 그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납득이 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20, 30대들이 야, 너는 이상한 거야.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야, 환갑 넘은 분들이 예전에 내가 제사 얘기할 때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공통으로 봤었던 건데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봤다니까 진짜 제상에 안경을 끼고 들어왔다가 욕먹는 것도 봤고 그 자리에서 돌아 나가서 벗어요. 자기가 실수로 끼고 들어오면 돌아 나가서 벗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어른 앞에서 술 같은 거 받을 때 이렇게 돌려 마시는 듯한 느낌? 맞담배 안 하고 이렇게 좀 돌리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편하니까 그냥 맞담배 하고 맞술 합시다. 지금 그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 근데 그 정도는 좀 아랫사람이 가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환갑 넘으신 분들은 사실 다 봤었던 문화일 건데 저만 본 거는 아닌데 그게 그분들도 그렇게 힘들어 한다는 게 납득은 잘 안 돼. 모르겠어요. 고통받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이라면 며칠은 힘든 게 더 행복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덜 힘든 거다. 몸이 며칠 더 편한 것보다 몸이 며칠 더 힘든 게 덜 힘든 거다. 그게 정상적지만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야, 그러면 그냥 돌아가셨으면 바로 화장해.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3일이나 있어. 바로 끝내면 되지. 누가 뭐라고 해? 안 해. 안 해.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거 보면 좀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해요. 자, 이제부터 나한 이야기. 왜 이들은 윤회를 피하려고 하는가?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